걸러야죠. 안 돼요. 걸러야죠. 무조건 걸러야 돼요. 걸러버리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창수 여러분,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장사할 위치를 선정할 때 걸러야 할 곳이 아닌 것은, 처음에 아이템을 선정해서 상권을 찾고, 상권을 찾은 다음에 내가 들어가야 될 입지, 점포에 해당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 정도 알고 시작하면 실패 확률을 50% 이상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맥형도 외식업 20년 가까이 하면서 다양한 점포를 계약하고 팔아보면서 느꼈던 거, 경험으로 터득한 부분을 우리 창수분들께 전달해 드리면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러야 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 자, 위치 선정 가장 중요하죠. 점포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성공과 실패에 7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위치 선정은 정말 중요한데요. 같은 아이템이 망했던 자리,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보기입니다. 같은 아이템이라는 건, 예를 들어 제가 돈가스 집을 하기 위해서 상권을 정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자리를 봤어요. 자리를 봤는데 그 집이 국밥집입니다. 그러면은 돈가스 집을 하는데 국밥집, 뭐 이거에 대해서 관계를 보라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 있었는지, 이 국밥집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적인 생태계 있잖아요. 창업 생태계, 도입기, 성장, 성숙, 쇠퇴,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이 길어야 3년이에요. 근데 정말 브랜드가 차별적이고 잘 관리가 된다, 그럼 5년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브랜드들이든 태어나면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를 거쳐서 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한식집이 그곳에서 5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는 한식이 되는 자리예요. 이거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돈가스를 하는데 그 자리가 한식집인데 그 전에 돈가스가 들어왔는데 돈가스가 망했어요. 이런 정보 취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돈가스 집은 얼마 했는지를 또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5년 6년 했다, 괜찮아요. 근데 1년도 못 버티고 나갔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초보일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못했으니까 나갔지, 비쌌으니까, 별로였으니까,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나는 다르니까, 나는 들어가면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가설을 세웁니다. 아닙니다. 창업은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런 필수적인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백종원 골목식당에 중곡동의 돈가스집, 바삭이라는 돈가스집 가서 백종원 대표가 거기에 있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전에 뭐가 있었던 자리인가요? 커피숍이었대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던 자리인가요? 돈가스래요. 근데 돈가스가 얼마나 됐다가 폐업했나요? 얼마 하지도 못하고 폐업한 거죠. 1년도 못 돼서. 그러면은 이 아이템이 해당 입지에 이 수요와 공급의 타켓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망한 걸 알면서도 들어왔어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보고 저도 의아해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 보기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돈가스를 들어가는데, 분식을 들어가는데, 한식을 들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했는지 짧게 했는지를 보면은 그곳의 아이템이 해당 수요 타켓과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템이 망했던 자리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걸러야죠. 안 돼요. 자, 두 번째 보기 볼게요. 나홀로 독점하는 자리. 여러분, 독점이라는 거 없습니다. 창업 말고도 어딜 가도 이 독점이라는 거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잘 되면요, 다 냄새 맡고 어디서 다 옵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서 내가 독점을 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지나면은 잘 되는 거 알면 경쟁 점포들이 출현을 하죠. 그래서 혼자만 먹고 살게 해주지를 않아요, 이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나홀로 독점하는 자리 있으면 좋겠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이 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나홀로 독점하는 자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에, 어느 동네인데 거기가 호프집 생기면 정말 잘 될 것 같대요. 거기가 술집 있으면 정말 잘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는 초보 창업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위치한 상권과 그 입지를 가서 봅니다. 정말 호프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고깃집만 있어요. 근데 이런 상권의 공통적인 특징은 1차로 고기 먹고 2차로 술집을 가야 되는 사람의 소비 심리가 있는데, 술집이 없다는 거는 교통이 편리하거나 이 근방에 몰려있는 곳에 가서 소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곳에 있으면은 내가 독점할 것 같지만 누군가가 들어와서 망해서 안 들어오거나 거기가 부정적인
분명히 시그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종 아이템이 그곳에서 잘 되는 곳이 없다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상권은 해당 아이템의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곳에 이동해서 먹는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를 알고 점포를 찾으면은 일단 군더더기를 제거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할 때 자리가 중요하다는 70%의 확률을 지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홀로 독점하는 자리에 걸려야죠. 세 번째, 화려한 상권. 화려한 상권.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화려한데 누가 볼 때는 화려하지 않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찾아오는 번화가라고 한 번 더 명시를 했습니다. 찾아오는 번화가, 번화가인데 찾아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기에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권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상권을 제가 홍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홍대에는 물론 홍익대학교도 있지만 거기에 주변에 개인 가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주거도 하지만 이 상권의 특징은 인천에서도 오고 강남에서도 오고 많은 젊은 층들의 수요가 이곳에 모이죠. 이렇게 화려한 상권 장사할 때 무조건 걸르세요. 홍대 다 망한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 10의 상권 중에 3, 4, 4, 5의 위치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오는 번화가 홍대라는 상권은 10이 있으면 1 내지는 2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20% 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확신합니다. 정말 잘 되는 위치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상권 찾아오는 번화가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되는 위치가 이렇게 막 메인 도로가 있고 가짓길이 있어요. 근데 가짓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 가짓길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잘 될 수 있는 상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요만큼만 들어가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는 손님은 있는데 이 고정비가 다 대체적으로 높거든요. 엄청 높은데 이 한 블록 사이가 영업시간 자체의 길이가 달라요. 예를 들어 여기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사람들이 많다면 1시면 끊기고 12시면 끊기고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있는데 뭐 예를 들어 모일 수 있는 해당 뭐 클럽이나 다양한 뭐 아이템군들이 존재하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힘들어지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번화한 상권 찾아오는 번화가 1층부터 5층까지 죄다 술집이에요. 죄다 밥집이에요. 예를 들어 동종 아이템들이 한 층에서 바로 옆집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윗집과 막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유동인구는 많아도 이 공급 엄청나죠. 공급도 많죠. 모든 길에 다 공급이에요. 홍대라는 곳은 사실 고정비의 리스크도 크고 경쟁도 치열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수요만 믿고 들어갔다가는 이 엄청난 공급, 아래 위로 경쟁하는 공급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번화가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콧대가 높아서 기본적인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버틸 힘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찾아오는 번화가는 트렌드가 빠르다. 트렌드가 빠르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100개의 점포 중에 10개도 안 되는 곳만 잘 되고 나머지 90개는 계속 망했다가 들어왔다가 망했다 들어왔다가 왜냐면은 초보들은 처음에 보자마자 화려한 유동인구만 보고서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너무 빠르게 망가지고 폐업하고 또 들어오고 도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빨라요. 소비자들은 찾아가서 먹고 싶은 거 골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트렌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금방 구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철새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손님은 철새인데요.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주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소비를 해줘서 단골이 된다거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서 오피스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소비를 해서 단골이 된다거나 이런 고정 고객을 내가 가지고 있고 뜨내기를 일부 채워야지 안정적인 매출을 오래 유지하는데 홍대와 같은 상권에서 트렌드가 빠른 곳에서 먹을 곳이 지천에 널려있는 곳에서 소비자들은 어디든지 갈 곳이 많기 때문에 맨날 갔던 곳 안 갑니다. 가면 새로운 곳 찾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너무 빠르다는 단점이 있고 가장 취약점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주 7일 중에 주 2일 상권이에요. 주말 금토만 많죠. 평일 월화수목 진짜 사람 별로 없죠. 있어요. 좋아요. 있어. 다 모집해놓고 보면은 일반적인 상권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소비하냐? 1층에서만 소비해요. 1층에서 넘쳐나야지 2층에 오고 2층에서 오바이트 해야지 3층에 가는데 이게 주말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 장사하고 한 달에 8일 장사해서 여러분들이 그 높은 고정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죠. 지역을 특별하게 그냥 제가 홍대라고 지정해서 말을 했지만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권은 초보 창업자 아니요 고수들도
배제해라. 그 돈이면은 안정적인 곳 가서 더 오래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무조건 걸러야 돼요. 걸러버리세요. 여기 마지막 이제 정답이 하나 나왔죠.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이건 불변의 법칙이죠. 소비자들 멈춰놓게 하는 공간, 횡단보도 멈춰서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거, 버스 정류장 기다리면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창업을 하면은 뭐 대로변, 이면도로에 번화가가 생겨도 대로변에 아이템이 이런 곳에 위치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임대료가 절대 비싸지 않고 평수가 작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임대료가 비싸도 평수가 작더라도 커피다, 돈가스다, 뭐 이런 아이템을 정해놓고 이곳에 내가 예상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이 공간 안에서 고정비를 해결하면서 매출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대신 어느 정도 안전하다,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임대료가 비싸지 않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그래서 4개의 보기 중에 정답을 고르라고 하면 4번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풀어봤는데요. 창수분들이 창업을 할 때 70%의 성공, 실화를 어느 정도 뺏기지 않고 유리한 이점에 점유해서 점포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문제 오늘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맥형은 20년 동안 외식업 하면서 경험했던 거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성공 창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창업 시장에 정말 좋은 메시지를 항상 주고 싶은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이. Thank